빅튜브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눈앞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은 그냥 길 가던 사람인데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의 은퇴한 곤욕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님과 구강 내 소수술 경험은 있지만 총상 경험은 전무한 치과의사입니다. 후자인 치과의사는 술은 안 마신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응급처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은 심플합니다. 저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이국종 교수님께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소주 한 병 마신 이국종 교수님이 실수를 좀 하시더라도 실제로 생존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총을 한 방 더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앞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구강 내 소수술 경험은 있지만 총상 경험은 전무한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동네 슈퍼 아주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처치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동네 슈퍼 아주머니보다는 치과의사한테 받으시고 싶겠죠. 물론 실수를 좀 하겠지만 최소한 소독은 제대로 하고 지혈이나 꿰매는 작업이라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먼저 케이스에서 이국종 교수님을 선택한 경우와 나중 케이스에서 치과의사를 선택한 쪽이 다른 쪽을 선택한 경우보다 실제로 생존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소주 한 병 마신 이국종 교수님이나 총상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가 처치를 했을 때 처치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과실 없는 처치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실수를 할 확률도 꽤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주 한 병을 마신 이국종 교수님이나 치과의사를 선택했을 때는 실수를 할 것을 이미 가정한 상태에서 선택한 겁니다. 완벽한 처치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법에 대한 해석이고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해석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를 했을 때 민사 또는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처치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법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고의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키워드만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냐 하실 겁니다. 아니 중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신 이국종 교수님이나 총상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가 총상에 대한 처치를 하면 중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응급처치를 안 하는 경우나 슈퍼 아주머니가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당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를 감내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일부러 한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처치를 안 하고 도망가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도망가면 아무런 문제에 엮이지 않습니다. 소주 한 병 마신 이국종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은퇴해서 길 가던 사람인데 괜히 엮였다 실수하면 면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런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려면 과실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처치를 해주는 분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워서 부탁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면 상해에 대한 부분은 형사 책임이 없는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책이 아니라 감면입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아예 못 보고 지나갔으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을 사람인데 괜히 도와주다 죽으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걸 감면해 주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교 대상이 애초에 그게 아닌 겁니다. 애초에 이 일에 안 엮였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 난 사고라면 과실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봐야 하겠지만 길 가다 발견한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는 사망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안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자, 아주 위급하고 위독한 환자일수록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처치를 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처치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일수록 처치를 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법정 다툼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간에 방어가 가능할지라도 일단 법원에 들락날락 하는 것과 시간을 내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 입장에서는 이미 처벌에 준하는 겁니다. 소명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심신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현행법상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급한 사람을 살리려는 시도에 대해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사명감 같은 것 말고 그냥 손익만 따져보자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명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분 좋게 술 한잔 걸치고 길을 가던 은퇴한 외상외과 교수님은 총에 맞은 환자
환자를 발견합니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렸습니다. 환자는 후유증이 남았지만 생명은 건진 거죠. 그런데 만약 환자나 가족이 이 교수님을 상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어쨌든 이 교수님은 법정 다툼을 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할 겁니다. 만약 술을 먹고 한 행위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민사 형사상 불이익도 받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면 보따리 물어주라고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가 좀 무섭겠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안 하면 괜찮은데 내놓으라고 하면 법정 다툼을 해야 되니까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면은 되겠죠. 하지만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니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는데 죽었다. 그러면 내가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물론 실제 케이스에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법만 놓고 보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지지 말라고 법으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처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면 애초에 응급 환자가 아니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사 형사 책임을 다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코로나 환자 진료를 보라고 할 때 방호복이랑 마스크는 주고 진료를 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방호복이랑 마스크도 주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보라고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료비까지 내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방호복과 마스크 없이는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없다는 사람이 사명감 없고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원장님들이 좀 계시는데 비행기의 닥터콜에 대해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닥터콜에 응했을 때 민사상 형사상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선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별일 없이 넘어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괜히 소송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도 막심하다고 합니다. 나도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탄 건데 그런 손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닥터콜을 받은 의료인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센티브까지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행위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방어해 주어야 하며 사람을 살리는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인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구했을 때 면책을 받거나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고생을 할 수도 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법은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에 대해서도 면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